10박 11일 일정으로 미국의 몰스탄 대사님, 네네. 그다음에 존 밀스 퇴역한 육군 대령, 그리고 그랜트 뉴섬 퇴역 해병대 대령, 그리고 브래들리 세이어라고 하는 또 다른 그 학자분, 이 네 사람으로 구성된 미국의 국제선거감시단이 한국을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있는 동안에 여러 차례를 만났어요. 여러 차례를 만났고 두 번째 만남을 할 때는 통역을 빼고 오십시오. 그래서 네. 통역 배제시켜 버리고 네. 저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가서 직접 대면을 하면서 이제 한 3시간여를 이제 식사하면서 그런 만남의 자리를 가졌었죠. 지난주, 그러니까 네. 저희가 네. 마지막으로 방송했을 때, 네, 그때 네. 제가 뭐 허겸 기자 그때 네, 질의한 네, 거 관련한 건도 여쭤보고 막 했었는데, 네. 이제 그거랑은 전혀 다르게 그 외의 일정으로 네. 원장님이 그 네. 세 분? 네. 뭐, 네, 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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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네 만나 사람, 네 네, 분을 네. 그 기자회견에 없었던 또 다른 한 분까지 네, 네. 해서 네 그렇죠. 분을 직접 만나셨다. 예, 예. 예. 그래서 네네. 굉장히 유의미한 예. 그런 자리였고요. 네네. 그리고 뭐 오늘까지도 예. 뭐 하루 건너 한 번씩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그럴 정도로 이제 많이 우정이 쌓였다 그럴까? 네. 그렇게 좋은 관계가 됐어요. 네. 그러면 사실 많은 네. 분들이 네.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그분들이 와서, 네. 그럼 지금 선거가 그때 뭐 감시하고 한다고 했는데, 진행됐고, 결과도 났고 하는데, 예. 한 게 뭐냐, 대체. 예, 이분들이 와서 뭘 이렇게 보고 가고, 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걸 굉장히 궁금해 네, 할 것 네. 같아요. 예. 자, 우선 네네.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영어가 참 안 된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 네. 그다음에 내가 늘 우리 젊은이들한테 내가 늘 강조하고 내 자녀들한테도 얘기하지만 language is freedom. 언어는 자유다. 네. 응? 그러니까 언어를 많이 하면 많이 하게 될수록 그만큼 당신의 삶이 풍성해지고 자유로워진다라는 걸 새삼 또 느끼는 자리였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만날 때 왜 우리가 그 통역을 빼라 그랬냐면, 나중에 만나보니까 통역하는 분이 아주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여성분인데 30대 중반에 네네. 아주 그냥 모국어가 출중하고, 그러니까 한국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 태어나고 공부를 했는데도 예. 불구하고 한 발음과 함께.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제가 과거에 통역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통역이 끼면은 대화 내용이 절반으로 줄잖아요. 응? 그래서 통역을 데리고 오지 마시고 직접 우리끼리 그냥 페이스 투 네네. 페이스 얼굴 대면하고 직접 얘기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 자리가 이제 마련이 됐죠. 근데 이제 놀랬던 거는 아니 분명히 저분들이 미국 사람인데 이 중국 상황과 한국 상황, 특히 선거 시스템의 어떤 그 부패 현상, 불법 조작 이런 거를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더 잘 알아.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네. 마치 이 선거 업무를 자신들의 본업으로 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도 정확하게 네네. 통계 수치도 정확히 알고 있고 그랬었죠.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편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을 미국도 똑같이 알고 있고 또 4년 전에 2020년에 네. 있었던 그 바이든이 훔쳐갔던 그 선거 거기에서도 어떠한 부패와 어떤 부정이 있었는지 얘기하는데도 굉장히 또 서로 간의 의견이 일치가 네, 됐고 그래서 이 몰스탄이라고 하는 이 한국계 미국인인데 그분이 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정확하고 그리고 단호하다라는 거. 예. 네? 그래서 이제 또 계속 뭐 3번, 4번, 5번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한국이어서가 아니라 이분은 굉장히 지금도 리버티 유니버시티에서 교수로 계세요.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는 국제사법 형사 대사를 하셨던 분이야.
우리나라에는 없죠. 우리는 뭐 주 베트남 대사, 주 영국 대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은 형사 사법 대사를 네, 했던 네. 사람이야. 의미심장하네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의 영역, 또 사법부의 영역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인권 문제 이런 것들 아주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요 그 정도의 대사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거의 국무장관 내지는 국무부 차관 네. 이 정도 급이라는 거죠. 음, 그런데다 또 몰스탄이 팔방미인이야 보니까 네. 6개 국어를 하고 또 운동도 굉장히 세계 뭐 랭킹인지 랭킹인지 모르겠는데 자우전에 랭킹이 매겨져 있는 그 테니스계에 음, 또 테니스 선수 생활도 하고 네. 굉장히 그 한국 여성을 만나서 또 아주 다복한 가정을 결혼은 또 그렇죠. 한국 여성분이랑 또 하셨군요. 그리고 네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이분들이 삶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이더라고. 네, 모두가 네. 왔던 대표단들이 다 네,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럼 그 사람들의 공통점과 주된 목적이 뭐였나? 라고 했을 때 이분들은 2020년에 미국에서 벌어졌던 선거 조작 부정에 대해서 이미 알고 구체적인 근거를 파악하고 난 연후에 이게 국제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어떤 식으로 다른 나라에 선거 개입을 해왔는지 구체적인 아마 물증,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성동격서라는 말을 쓰는데 네.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친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왔던 대표단의 역할은 성동이다. 소리를 내서 마치 풍선을 딱 띄워놓으니까 모든 한국의 좌파 좌익 빨갱이 세력들은 그쪽을 보는데. 거기만 보는 네, 거죠. 네. 근데 실제로 격서를 한 팀은 따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격서는 누가 했을까? 봤을 때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으로 포장되어 있는 미국의 정예 요원들이 한국 사람이 볼 수 없는 장소에 와서 그렇다면 미군의 영역이 되겠지. 미국의 치외 복권이 작동되는 지역이겠지. 그런 지역에서 들어가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주된 사람은 스티브 예이츠라고 하는 네. 아주 그분도 중국 최고 전문가예요. 그리고 미국은 뭐 아이비리그만 명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워싱턴 동북 쪽으로 1시간 정도 채 못 가면 거기 그 발티모어라고 하는 미국의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발티모어에 있는 그 존스 홉킨스라는 대학이 있어요. 그 존스 홉킨스는 이제 의과 대학으로도 아주 유명한 학교인데 네. 거기에서 그 중국 지역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 스티브 예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가 훌러덩 벗겨져 갖고 아주 그 강인한 인상을 주는데 그 스티브 예이츠하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라고 하는 American First Policy Institute의 그 프레드 플라이츠라는 그 부소장이 있는데 이 사람도 역시 CIA 출신이에요. 근데 그 둘이가 프레드 플라이츠와 스티브 예이츠가 작년에 여름에 한국에 왔었습니다. 네. 와갖고 윤용진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를 만나갖고 조선호텔에서 이제 사진도 기념 촬영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왜 우리 한국에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냐면은 네. 한국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대단히 높은 수준의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경물치지라 그러는데 어느 수준 이상을 통달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에서 선임 연구관 하는 이 스티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국에서 벌어졌던 부정선거에 지도를 만들어서 왜 오레곤주나 워싱턴주에서는 이렇게 민주당이 승리했는가 그런 이유를 갖다가 백서 만들듯이 그 부정선거 일렉션 프로드 맵 지도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 불법으로 조작되는 이런 부정행위를 갖다가 누구보다도 잘하는 전문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스티브 예이츠가 한국에 왔었다는 거는 우리가 조사했다기보다도 고든 창이 X에다가
야, 우리 친구들이 한국 선거 지금 모니터링 하려고 서울 간다? 그랬더니 누가 거기다 답신을 올렸던 거야. 스티브 여기 와 있는데 벌써? 그런 식으로. 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군요. 일부러 그런 식으로 나는 공개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다. 네네. 혹은 이미 가 있다. 그러니까 너네들 이번에 장난치면 중국 애들하고 혼난다. 이런데 혼나는 일이 생겼죠. 그럼 이번에 장난이 있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3월 30일 날에요. 네. 3월 30일 날 그 트럼프가 자기가 쓰고 있는 그 저거 있잖아요. 그 트루스 소셜이라고. 네. 거기에서 대단히 그 성질난 표현을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한국 선거와 관련된 내용일까요? 아니면 그거 아니, 별개로? 중국한테 대해서 얘기한 거죠. 예, 예. 중국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때 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시장을 너네가 다시 오게 됐다. 다들 거기에 대해서 기뻐할 거다. 그런데 너네들 지금 총체적으로 위반을 또 했어.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네들한테 네. 참 나이스 젠틀맨으로 멋진 신사로 내가 잘 대해주려고 했는데 너네들이 또 이런 식으로 바이올레이션을 해? 그러니까 반칙을 또 해?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에서 뭔가 했다는 걸 지금 잡았다는 거죠. 그냥 명시하진 않지만 음. 내용상 그런 그렇죠. 좀 그러니까 뉘앙스일 뭐냐면 거다. 예. 지금 상황에 시진핑이 네. 지금 그 국가주석은 왕양, 그다음에 저기 또 뭐 총리는 화춘화, 이런 사람으로 이제 그 중국 원로들 회의에서 네네. 결정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 가족의 안전을 담보해주는 조건으로 내가 물러나겠다. 시진핑도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시진핑도 몰린 거예요. 네. 더 이상 과거 모태똥이 했던 시절에 그 문화대혁명처럼 그런 식의 황제로 이제 군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아마 네네. 8월 달에 있을 사중전에 네. 4차 당 중앙 전체위원회 회의가 열릴 텐데 그 사중전회와 그다음에 북대화 회의라는 게 있어요. 네. 북경에서 좀 북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진황도라는 진황다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옆에 북대하라는 휴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베이다이허 회의라 그래요. 그 북대하를. 그러면 북대하에서 뭘 하냐? 앞으로 이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를 끌고 가기 위한 걔네들 이제 집단 지도 체제를 선호를 해왔는데 거기서 이제 정하는 거예요. 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7명 중에 네. 어떤 사람을 뽑을 거고 또 그 사람들을 뽑게 되면은 이 사람들한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이고 이걸 갖다 이제 미리 사전에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네. 네. 근데 시진핑도 지금 상당히 예. 어떻게 보면은 끝나가는 그런 좀 시기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세다고 하는 공산주의 독재자 시진핑 모가지도 저렇게 날려 버리는데 저게 단순하게 중국 국내 문제 때문에 뭐 짱여우샤라고 하는 장우협이라고 예. 하는 그 군장성이 있는데 네. 뭐 그 사람이 해서 뭐 반격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군에서 이렇게 쳐다보고서 야 석근평 너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다 이거지. 그 역할은 누가 했느냐? 미국이 했다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가 2기 행정부를 열면서 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이 뭐다?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펼쳐오면서 전 세계에 어떠한 나쁜 영향력을 펼쳤고 네. 어떠한 식으로 범죄 행각을 벌여왔고 총칼을 쓰는 대신에 선거 조작을 통한 친중 정권을 만들어 왔던 것을 지금 미국이 다 밝혀낸 거죠. 아마도 미국이 너무나도 차고 넘치는 빼박 증거를 갖고 있는데 그 빼박 증거 가운데는 휴먼 리소스 인간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그 빼박 증거에. 네네. 응? 그러니까 그 공작원으로 남의 나라 들어가서 선거 해킹하고 조작하고 이런 짓을 했던 그런 간첩 무리들이 어디에선가 포획이 되어서 지금 미국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가장 명백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그걸 입증할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SK 해킹 사건. SKT. 네네. SKT가 윤 대통령이 취임하던 2022년 5월 9일 날 윤통이 취임을 했는데 6월 15일부터 윤통이 계엄을 발동 걸었던 24년 12월 3일 그 전날인 12월 2일까지는 근 3년치가요. 깨끗하게 로그인 기록조차도 안 남아 있습니다. 활동했던 네. 그게. 네. 그런데 12월 3일 계엄이 터지던 날부터 네. 지난번에 밝혀졌던 4월 24일까지는 모든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게 바로 휴먼 리소스, 인체가 미국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갔든지 네. 증발됐다. 어디로 갔든지 했는데 예예. 그러한 그 구체적인 부정의 증거, 빼박 증거를 미국이 확보함으로 인해서 지금 시진핑도 꼼짝 못하고 지금 이제 하야하는 이런 운명에 처해졌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미국이 그것을 언제 밝힐 것인가는 아직 정확한 타임은 저도 예측하기 어려워요. 네네. 자, 왜 그렇게 보냐면 이 두 가지로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3국에서 또 다른 나라 사람이나 외국인들을 함부로 납치, 체포, 감금 이런 거라면 그 이제 불법이 네. 된다 이런 얘기 되는데 또 다른 견지는 어떤 게 있냐면 남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네. 그 나라를 갖다가 훼손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들은 뭐다? 간첩들이고 그와 같은 남의 나라의 국가 안전을 침탈한 자들은 엄연한 범죄 행각이고 전쟁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 대해서 포획하는 거, 체포하는 것은 정당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파나마 대통령이었던 뭐 노리에가도 네. 독재 정권을 펼쳐오다가 그렇게 해서 욕심부리다 이제 황천길로 떠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개입을 해서 네, 좀 그렇게 지도자를 네, 바꾸는 그런 네. 사례들이 여러 개 있다고 하셨는데 저 네. 노리에가나 예, 그 모랄레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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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리비아 그러니까- 모랄레스 같은 경우가 좀 그런 사례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 노리에가 같은 경우도요. 예. 원래 군인 아저씨야 저 사람이. 네. 그런데 시작은 CIA 협조자였다니까. 오. 응? 근데 어떻게 그렇게 또 연결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 CIA는 네. 내가 결심하면 한다야 진짜. 내가 누구든 마음만 포섭한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해낸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저기 뭐야 지금 이제 여당이 됐지만 민주당 안에 CIA에 협조하는 이중 간첩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 왜 그런 애들일수록 애들은 어디가 있어? 미국에 있고. 미국가 있어. 예. 본인도 또 네. 미국에서 공부했을 수도 있고. 하여 리석기 네. 그다음에 이전에 했던 정동영이 윤미향이 같은 것들도 그렇죠. 다 자녀들이 그럼 미국가 미국에서 있다. 막 있고요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CIA가 뭐 예를 들어 윤미향이 보고도 그러겠지. 네 딸년 저기 사창가에 안 팔러 넘기려면은 협조 잘해라. 뭐 임종석이도 마찬가지겠지. 야 시카고에 그 뭐 비싼 학교 보냈지. 어? 걔 어디 가가지고 뭐 매운꿀에 안 팔리고 싶으면은 말 잘 들어라 했을 때 그 말 안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전혀 반대로 보이지만은 네. 그 반대인 사람들로부터 얻을 정보가 많으니까 네.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접근을 한다. 그게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로 좀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저희가 또 그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럼요. 네. 예, 예. 아, 그래서 제가 이번에 네네. 그 감시단에 오셨던 분들 이렇게 보면은 다들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데 굉장히 이분들이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그 불편함, 불편하다는 건 뭐냐면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부정이 횡행하는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함인 거죠.